When you put your hand in my jacket, I'm thinking so irrational. You flew me international now. And we can spend hours reading the signals, but that's so unoriginal. What if we took this back to my house? Under all these lights, I gotta take a minute to calm down. But I feel like if I told you I was ready right this minute, do you think that...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 운동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깊게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 등 운동뿐만 아니라 모래시계 같은 상체 바디라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을 등 운동 관점에서 나누어 바라보면 등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과 등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등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 다수는 등 운동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본인이 등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서도 제대로 등이 운동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채로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운동 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다소 길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를 크게 나누면 첫째로 왜 제가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등 운동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 둘째로 등 운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꾸준히 등 운동을 해오고 있는 3가지 이유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여성분들 중 예쁜 복근이나 애플립을 목표로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근력 운동을 할 때 목표로 삼았던 제 몸의 이상량은 밸런스가 좋은 몸이었어요. 이 말은 예를 들면 엉덩이는 이만한데 상체는 빈약하거나 반대로 상체는 이만한데 하체는 여리여리한 이런 몸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달된 밸런스가 좋은 몸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허벅지, 엉덩이, 복근,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모든 부위의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등 운동이었고요. 이게 제가 등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허리가 얇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모래시계형 체형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모래시계의 체형을 만들려면 모래시계의 가장 가는 부분은 허리 부분이 되겠고요. 다른 부위, 즉 허리 아래 부분과 허리 위에 부분이 넓어지면서 매끈한 라인으로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어 보일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허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도 하체도 이굵기, 상체도 이굵기이면 그 체형은 가느다란 전봇대처럼 밋밋해 보이고 곡선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모래시계형 체형을 이상향으로 삼았습니다. 등 운동을 통해서 허리에서 어깨 라인으로 이어지는 각선미가 생기기를 바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등이 넓어지면서 덩치가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식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성은 등 운동을 한다고 걱정할 만큼 덩치가 막 커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조금의 바디라인상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절대 걱정할 만큼 이렇게 커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체형을 곱게 펴고 싶었습니다. 저는 라운드 숄더 체형이고 약간 앞으로 굽은 체형이에요. 아마 라운드 숄더는 아닌 분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앞으로 생활하다 보니 점점 몸이 앞으로 굽는 게 당연하니까요. 라운드 숄더는 사람마다 심하고 적은 정도의 차이이지 대부분 누구나 앞쪽으로 굽어진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굽어진 제 체형을 조금 펴고 싶었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등 운동이었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굽어진 이유 중 하나가 상체 앞에 있는 근육들이 몸을 앞쪽으로 당기는 힘이 등에서 뒤로 당겨주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등 운동을 통해서 등 근육을 키워서 곧게 펴고 싶었습니다. 쉬운 예로 발레리나 분들을 보면 몸이 쫙 올곧게 펴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발레리나 분들은 실제로 그런 곧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등 운동을 꾸준히 하고 강한 등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밸런스 있고 모래시계형 체형이면서 올곧게 펴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등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등 운동에 대한 이해와 방법입니다.
등 운동 방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요. 다른 부위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선행되는 게 맞지만 등 운동은 특히나 운동에 대한 이해가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운동을 하고 싶으면 엉덩이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본 대로 따라하면 얼추 엉덩이가 힘들고 엉덩이 근육에 자극이 옵니다. 허벅지 운동도 얼추 따라하면 허벅지에 자극이 오고요. 팔 운동도 그렇고 어깨 운동도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비슷하게 따라하면 자극이 옵니다. 하지만 등 운동은 보고 들은 대로 얼추 따라해서는 등 근육에 자극이 오는 건지 마는 건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등 운동이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은 안 된 것 같게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등 운동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첫째로 많은 분들이 다른 부위에 비해 등에 기초 근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리는 걷고 뛰면서 근육이 발달했고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등 근육을 쓰는 생활 패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 비교적 등 근육이 많이 없고 등 운동을 따로 안 했었다면 등 근육이 발달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등 근육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등 근육이 없기 때문에 등 운동을 할 때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육이 아주 적은 부위는 그 부위의 운동을 할 때 자극도 아주 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엉덩이나 다리는 근육이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몇 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해도 자극이 팍팍 느껴지는데 근육량이 없는 등은 운동을 해도 현재 내 등에 근육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하체 운동과 같은 큰 자극을 쉽게 못 느낀다는 거죠. 둘째로 등 운동은 물체를 당길 때 운동이 됩니다. 즉, 등 운동은 등과 연결된 어깨, 그리고 어깨와 연결된 팔, 그리고 팔에 붙어있는 손으로 당기면서 운동을 합니다. 손에서 팔을 거쳐 팔에서 어깨를 거쳐서 연결되어 있는 등에 힘을 써서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운동이 어렵고 더 많은 양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운동하는 부위를 유일하게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집중력이 요구되는데 이런 집중이 끊기면 등 운동을 했는데 팔이 아프고 특히 이두, 알통이요. 그리고 등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등 운동을 제대로 하면 등에 피로가 쌓이고 등이 아파야 하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어깨랑 팔은 알이 배겨 있는데 등에는 알이 하나도 배겨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등 운동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집과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등 운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등 운동으로 딱 두 가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운동은 시티드 로우이고요. 두 번째 운동은 랩풀다운입니다. 등 운동은 크게 앞에서 뒤로 당기는 운동과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시티드 로우이고요. 앞에서 뒤로 당기죠. 이 운동은 랩풀다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당깁니다. 저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헬스장에서 등 운동은 딱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수행하면 충분히 등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헬스장은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등 운동 기구를 배치해 두는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운동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깔끔하게 딱 두 가지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홈트로 하시는 분들은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비슷하게 이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무밴드를 앞에다가 걸어두고 앞에서 뒤로 당겨주고 위에다 걸어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운동 방법과 팁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운동 방법을 설명할 때는 온라인 영상에 한계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 잘못된 자세는 분명히 있는데 본인에게 정답인 자세는 조금씩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등 운동으로 치면 등 운동은 개개인의 팔의 길이, 흉추, 쉽게 말해 가슴을 이렇게 피는 유연성, 어깨의 굽어짐, 승모근의 발달 정도, 등 근육의 유연성, 가동 범위 등등 개인마다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누구에게나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티드 로우의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당겨온다고 했죠. 이렇게 당겨올 때 등 운동의 기본적인 원칙, 첫 번째는 가슴을 피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뒤로 찍어준다는 듯이 당기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깊숙이 팔꿈치를 당기면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팔꿈치가 들어 올려지면 안 됩니다.
팔꿈치가 뒤로 당겨 올려지면 등의 힘으로 당겨온다기보다는 보시다시피 승모근의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승모근의 개입이 많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팔꿈치를 깊숙이 당겨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개인마다 자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유연해서 저 뒤에까지 팔꿈치를 뺄 수 있는데 유연성이 부족한 누군가는 팔꿈치를 저 뒤로 빼려고 하면 팔꿈치가 위로 올려지면서 승모근의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개개인마다 차이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지켜서 가슴을 펴고 앞에서 뒤로 당기는데 그 당기는 힘이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힘을 최소화해서 등으로 당길 수 있는 곳까지만 당기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랩풀다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것만 시트 드로우랑 다르지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가슴을 펴고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힘을 최소화해서 등의 힘으로 팔꿈치를 아래로 찍는 것입니다. 말로는 간단하지만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동작인데요. 이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 처음에는 맨손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맨손으로 앞에서 뒤로 당겨보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찍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등에 자극이 오면 그 느낌을 기억해서 실전 운동에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처음 등 운동을 할 때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제 등을 보면서 맨손으로 당기고 찍으면서 등의 자극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 운동을 등의 힘으로 컨트롤한다고 느낄 때 무게를 1kg, 2kg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다 보면 그때부터 등 근육이 점점 발달하고 헬스장에서 어떤 등 운동 머신을 마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기 때문에 바로 등의 힘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드로우, 랩풀다운을 할 수 있는 느낌만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어떤 등 운동을 마주하셔도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운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등에 대해서 다소 길게 다뤄봤는데 어떤 방법을 검색해보시고 배우시더라도 그 기초적인 등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본인의 체형에서 잘 느껴지는 방법을 터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체형에 적합한 자세보다는 기본적인 자세 안에서 추가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자세를 익히셔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